네, 안녕하세요. 대치 올림피아드 경시관 부원장 조우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팀장 맡고 있는 엄다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입문반을 처음에 개강하게 되면 이제 경시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제 예습이나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고 처음에 적응하는 걸 좀 어려워해서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안내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거의 대다수 좀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시학원으로 오면서 예습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전 선행 과정 할 때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선행할 때는 애들이 이제 틀린 문제 같은 경우를 그냥 고치면 딱 끝나는데 경시는 안 그렇잖아요, 네, 원장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자, 저희 학원은 이제 경시 입문반으로 입학하게 되면 입문 과정 2달, 그다음에 개론서 과정 2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달 합쳐서 총 4개월이 입문 코스인데, 자, 입문 과정 할 때 이제 각 과정마다 예습 한 권, 복습용 한 권, 총 각 과목마다 2권씩, 네. 4개 과목 2권씩 8권이 배부가 되고요. 네. 예습 복습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 과목 선생님들마다 이제 처음 입학하면 안내를 하는데 방법을 잊어버리거나 그다음 그쵸.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맞아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안내를 확실히 하고자 지금 방송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일단 전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이제 과목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이걸 좀 통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입문서는 부원장님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저희? 네. 그래서 2권씩 나가는 이유가 이제 복습할 때 시간 절약하기 위함으로 나가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입문 과정 할 때는 이제 예습하고 나서 이제 복습 먼저 얘기를 드리면 틀린 문제만 복습을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개론서 과정 할 때는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싹 전부 다 복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쵸. 이거는 전 과목 다 이제 통일된 부분이잖아요. 입문서는 무조건 틀린 문제만 복습하면 되고, 네. 개론서는 모든 문제, 맞은 문제도 다 복습하면 되고. 그쵸? 네. 네. 그렇게 복습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예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습은 이제 처음 경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공부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예습으로 풀리는 문제 문항수가 많아지는데 그쵸. 이제 처음에는 애들이 거의 뭐 백지로 올 때도 있고, 그쵸? 네, 많이 못 풀어오더라고요. 이럴 네. 때는 이거 예습 제대로 해오는 게 맞나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학생들이 요령이 없어서 그냥 자기가 고민하거나 예습할 때 고민하거나 진행된 사항을 그냥 썼다가 지워버리고 그냥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냥 지우지 말고 그 맞아요. 잘못된 진행으로 됐던 풀이조차도 기록으로 남겨오시면 그 숙제 한 걸로 예습 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알아요. 어려워서 이 정도만 해도 잘했구나. 못 풀었지만 맞아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습 내준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지우지 말고 공부한 흔적을 좀 남겨오고 그다음 이제 또 풀리는 문제들은 좀 꼼꼼하게 써서 끝까지 마무리를 좀 짓는 네. 습관으로 예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습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딱 보면 선생님 이건 몰라서 넘겼어요 하는 문제들도 뭐 처음에 딱 생각했는데 아예 접근도 못하겠다 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못해도 아이디어를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를 꼭 증거를 남겨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경시가 빨리빨리 는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예복습 방법 말고 과목마다의 특성들을 또 좀 설명드리면서 이 과목은 이렇게 예습을 하는 게 좋고 뭐 복습을 하는 게 좋고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제 기하 담당이시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기하 과목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기하는 이제 다른 과목과 틀리게 이제
경시에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했던 가장 큰 차이가 그림이 문제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쵸. 문제에 있는 지문을 보고 도형을 스스로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요. 그것 때문에 기하는 다른 과목하고 차별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기하는 지문 보고 그림만 그려도 절반을 푸는 거다. 절반 이미 푼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림 그리는 게 좀 중요하고요. 또 반면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림 그리는데 너무 애로사항을 많이 가져서 그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어려워도 하지만 좀 귀찮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친구들은 꼭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모든 기하 선생님들이 다 이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기하가 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기본 작도가 있지만 형식적인 공부만 시키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도형을 그리는데 뭐 크게 도움되거나 학교 선행 교육 자체가 그렇지 않고 경시 와서 거의 새로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으면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연습을 해나가면 다 충분히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는 그림을 우선 잘 그려보고 네. 그 다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이들 좀 잡아보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문제 푼 흔적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네. 예, 선생님들이 예습 검사하다 보면 그 흔적만 맞아요. 봐도 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왔구나. 맞아요. 그리고 못 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안 해도 돼요. 처음에 다 못 푸는 문제가 더 많은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그쵸. 다 알면 사실 학원 올 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민해보고 못 풀더라도 거기까지 과정이 충분히 훌륭한 공부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하는 제가 아이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그 딱 그림이 복습할 때 보면 한 번에 다 그려져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복습하면 좋을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달라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뭐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할 때 순서를 써줘요. 뭐 저 기하가 대표적으로 문제 풀 때 각 분석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파 1, 2, 3, 4 이렇게 알파 1, 2, 3, 4가 다른 값이 아니라 같은 값인데 순서를 이렇게 나타내서 네. 표시를 좀 하고요. 학생들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른 방법들로 또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이제 필기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기하 공부할 땐 되게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학생들 수업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알파 1하고 알파 2가 왜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기하는 그렇고 이제 이번에는 제가 대수를 대수도 좀 설명해 설명해 주시죠. 드리도록 할게요. 대수는 사실 저희 이제 학원이 인문서랑 개론서랑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대수 인문서는 수상화에서 좀 중요하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들 위주로 한번 리뷰하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된 경시 인문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서는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게 이렇게 꼭 설명을 듣지 않아도 예습을 해오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수상화해서 심화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풀어올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개론 과정 넘어갔을 때예요. 이제 대수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덤벼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선행해서 해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접근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렇게 뭐 곱셈 공식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보다 이제 대수에서 새로 배우는 이론들을 아이들이 새로 좀 접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경시관까지 오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학을 좀 잘하고 좀 프라이드가 있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 이제 자기 풀이가 맞다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대수에서는 그 고집하면 안 된다. 모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방법이 있을 때 처음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순 있지만 꼭꼭 자기 풀이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이론을 활용한 풀이로 복습
접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조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합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조합도 이제 시험 추세가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잘 나눠서 카운팅만 잘하면 되는 문제들로만 이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은 경우의 수를 세는데 예습할 때 조합은 이제 크게 그냥 직접 셀 거냐 아니면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을 빼서 여사건으로 셀 거냐 이렇게 크게 문제를 딱 읽자마자 풀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 다 해보는 게 좋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셌는데 선생님은 여사건으로 세줬다. 그러면 여사건을 이제 풀이 복습용으로 써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네요. 선생님 풀이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조합은 이제 경우가 이제 케이스 일반화가 가능한지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좀 특별히 이제 복습이 딱 틀린 문제 위주로만 예습을 좀 하면은 복습만 틀린 문제만 딱 하면 문제 없는 제일 적합한 과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처음에 계산할 때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로 조합은 좀 더 계산에 몰두해서 예습할 때 꼼꼼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그래도 의미죠. 케이스를 잘 어떻게 나눌 거냐 그거를 잘 못 풀더라도 케이스를 적어가지고 오면 답을 못 내더라도 조합도 마찬가지로 예습을 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정답까지 못 온 상태로 왔을 때 내가 예습을 안 한 게 아닐까, 예습이 덜 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한 흔적을 그대로 남겨오시면 됩니다. 조합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수까지 말씀드리면 정수는 아이들이 이제 뭐 기존의 선행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좀 접할 일이 없는 과목이다 보니 이제 들어와서 배우는 용어라든지 이론 같은 게 가장 좀 새롭다 느끼는 과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어머님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거나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정수가 제일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이게 인문하고 개론 지나갈 때쯤이면 비율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수는 처음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좀 아직 적응이 안 돼서일 수 있고 그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복잡한 숫자들, 뭐 숫자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소수를 판별할 때도 다 하나하나 세봐야 되고 뭐 하는 좀 아이들이 귀찮아하는 과정들을 꼭 해보고 예습 때 꼭 그런 것들로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할 때는 선생님이 좀 이론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을 또 익혀가지고 계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계산하는 과정 플러스 그 정수에서 배우는 새로운 이론들을 접목을 시켜서 하다 보면 정수는 좀 그래도 뒤로 갈수록 할만해진다라는 얘기가 또 들어오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진짜 중요한 과목이다, 정수는. 그래서 저도 정수 문제를 풀 때 쉽지 않은 게 이거 계산기 쓰고 싶다라고 하는 딱 그 순간이 있는데 참아내고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에 이어서 테스트 공부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어머님들이 항상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아이들이 예복습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테스트 점수는 안 나올까요?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부원장님이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시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네, 4개 과목, 각 영역별로 2문제씩 시험을 보게 되는데, 문제가 이제 배운 거를 확인하는 차원의 뭐 그런 주간 테스트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기본기를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지 활용 능력을 하는 주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절대적인 주간 테스트 점수에 너무 그건 점수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학생들 평균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목별로 25점 만점씩 4과목 100점으로 되는데 그러면 전체 평균이 한 뭐 60점인데 우리 애가 뭐
70점을 맞았다. 잘한 거죠. 네, 잘한 거고. 잘한 거죠. 그리고 전체 평균이 뭐 30점이 나왔는데 그때 또 40점, 10점 차이로 했다고 하면 그 40점 맞은 것도 엄청 잘한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과목별로도 평균이 매 회차마다 엄청 달라지잖아요. 좀 네. 어렵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증명 문제가 나왔다 하면 아이들이 그때는 평균이 확 또 낮아지고, 근데 그랬다고 해서 못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공부라는 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주간 테스트 공부할 때 어머님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눈으로 풀이 그냥 읽으면서 아 이거였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좀 더 많죠.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기가 직접 문장과 식으로 써서 그 서술이 되어야지만 자기가 완벽하게 저는 맞아요. 이해되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눈으로만 보는 공부는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고 네. 쓰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풀이 가려놓고 아이가 다 서술할 수 있는지만 제대로 체크돼도 사실 복습 테스트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뭐 이렇게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거나 인문이나 개론반 때는 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보통 배운 문제를 숫자를 조금 바꾸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제대로 되어도 아이들이 성적도 그렇고 배워가는 게 크게 늘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주간 테스트 성적이 안 좋으면 학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복습을 시키니까. 네, 저희 주간 테스트 네. 또 오답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확인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또 확인하고 넘어가니까 점수 자체에만 연연하지 말고 이제 그 과정을 좀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스케줄이 바빠서 복습 테스트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복습할 때 다시 재점검할 때 그때 열심히 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저희가 인문 개론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실전반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이제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